제가 오늘 그 원데이 클래스 진행한 백종수 트레이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그 달리기를 잘 뛰지는 못해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달리기도 원래 싫어하고, 근데 이제 요즘 러닝이 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러닝에 대한 니즈를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러닝 크루에 지금 그 장으로 계신 그 회원님께서도 이제 그 통증 재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클래스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러닝 주법에 대해서 제가 그 잘 뛰시는 뭐 선수만큼은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통증이 없는 보강 운동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 뛰는데 잘 뛰게 만들어 드릴게요는 좀 사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클래스 내용은 어떻게 달릴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그리고 얼라이먼트 컨트롤 무브먼트는 저희가 정렬을 그냥 잘 만들어서 움직이자라는, 그냥 우리가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냥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론 설명해 드리고요. 관절 가동성이랑 안정성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만 할 거고, 그 다음 보강 운동하고 마무리로 이제 마무리 운동, 우리가 보통 끝나고 나서 하는 패시브 스트레칭이라든지 약간 쿨다운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프링 매스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보이시는 이 논문을 쓰신 분이 이제 이론을 이제 확립을 해서 주장을 하실 건데,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면을 닿는 이 힘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탄성력이라는 포스로 우리가 규정을 짓고요. 그래서 이 포스를 만드는 힘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용출의 강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 강성이라고 합니다. 다리의 근력이라든지 이런 강성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 곱슬, 그 무게중심을 점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인체 무게중심은 고관절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배꼽 아래쪽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앞에서 봐도 무게중심일 거고 옆에서 봐도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질량 무게중심 자체가 이 하지에 디뎠을 때 나타나는 이 운동 에너지를 근육이 탄성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무줄이 짱짱해지는 거죠. 우리가 새총을 잡아당기면 새총이 잡아당겨진 것처럼 늘어날 거고요. 그게 이제 다시 운동 에너지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역학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질량 무게중심인 골반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이런 병진 운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러닝 이코노미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닝의 경제적인 어떤 형태,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관절에 부담 없는 근육의 사용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보시다시피 높은 다리 강성과 아까 말씀드린 그 탄탄한 하체의 근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게 이제 수직진폭을 낮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에 많이 나오냐면 케이던스가 수직진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던스가 이제 분당 보폭수인데, 그 보폭수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낮아질수록, 케이던스가 낮을수록 이제 우측가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수직진폭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수직진폭이 커지면 지면 접촉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오래 못 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못 뛰는 거죠. 똑같은 시간당.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착지하고 어떻게 밀고 나가는지가 이제 그 러닝의 이코노미의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각자가 다 다르죠. 힘에 대한 움직임이 제가 어느 정도 그냥 기준을 잡았거든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중심선, 우리가 질량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중심선에 하체가 내려가는 각도를 보시면 개개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설문을 했을 때 개개인의 통증이 다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러닝의 하지로 가는 힘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무릎 통증을 나타내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쵸?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발목이라든지 골반 통증, 이 옆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 제일 안전한 하지 움직임이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아, 무릎에 좀 더 부담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봅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최대한 우리가 그 러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를 밑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량 무게 중심에서 탄성 에너지를 받으려면 이 하지의 움직임 값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이 제일 좀
제가 보기엔 이상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혹시? 정강이의 힘의 이 값을 본 겁니다. 정강이 방향과 내 이 배꼽이 얼만큼 가는가,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좀 평행하게 일치하려고 하는가를 보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내가 런닝하는 모습을 옆에서 찍어보시면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오늘 하실 거는 이제 런닝의 단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뉘는데, 우리가 오늘 하실 메인은 입각기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각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발바닥을 대고 이 발이 지면을 밀어내는 데까지가 입각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딛잖아요. 이게 유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입각기의 초기,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인데요. 착지기라고 합니다. 입각기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무게중심 아래에 발이 착지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힘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가, 예, 그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까 보여드린 사진의 첫 번째 분처럼 과도하게 굽거나 흔들리지 않는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면에 체중이 눌리는 힘이 우리 한 3배 정도 돼요. 두세 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지 근육이 용수철처럼 잘 버텨줄 수 있게, 예,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미드 스탠스, 우리가 이제 발바닥의 무게중심이 중간으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몸의 정렬이 무너지지 않는지, 무릎이 뭐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몸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발목이 흔들리지 않는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 정렬은 요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한번 구성해서 런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근육을 늘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앞으로 밀고 나가는 푸시오프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체의 모든 관절이 다 펴지는 상태. 우리가 런닝을 하면 구부러졌다가 모든 관절이 다 한 번에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중펴이라고 하거든요. 트리플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면을 밀어내는 힘, 관절에 불편감이 없는지까지 봐주시면 되고, 말 그대로 근육이 늘어난 게 수축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절이 아픈 이유를 조금 이론적으로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핸드폰을 쥐는 이런 자세, 마우스를 쥐는 자세를 제가 이렇게 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뇌가 이제 먼저 우리 몸을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신호를 이제 뇌 밑에 있는 이런 이 신경 전달 체계들이 이제 그걸 학습돼서 몸에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습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내리면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들이 생기는데, 그 습관이 생기는 첫 번째가 이제 뭐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떻게 뛰느냐,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해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얀 도화지에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 그 색깔이 어떤 색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뭐 아니면 어떤 자세로 뛰느냐, 처음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결과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게 부하가 점점 커져요. 원래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3km밖에 못 뛰는데 러닝크루에 들어가서 20km 뛰면 3km 이상부터는 점점 깨진 습관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한 자세들이 생겨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자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km까지는 괜찮아. 20km 뛰었어요. 그 다음번에 뭐 한 달 뒤에 또 뛰었는데 4km부터 아파. 네, 그렇게 됩니다.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뛰려고만 해도 아파. 그래서 나중에 심하면 이제 무릎 구부리면 아파지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런닝에서 좀 제일 좀 많이 나오는 통증들이고요. 그리고 약간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핵심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그 증상에 따른 좀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강 운동이죠,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슬개 대퇴 통증은 말 그대로 그냥 무릎이 아프신 겁니다. 무릎 앞쪽이 좀 뭔가 불편해. 예, 약간 그냥 불편해. 그리고 뭔가 구부릴 때 아파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킬레스 건병증은 말 그대로 종아리 쪽이 아파. 그 발목, 우리 여기가 좀 많이 뛰거나 오래 뛰면 아파. 예, 그래서 이제 크루 장님이 이제 갖고 계셨던 이 파열로 인한 병증, 이제 그런 통증이고요. 그리고 정강이 피로 통증, 이거는 이게 피로골절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때는 좀 쉬셔야 돼요. 무조건 쉬셔야 돼요, 이거는. 예. 앞정강이가 찌르거나 칼로 찌르는 것처럼 긁는 것처럼 아프시면 이거는 데미지가 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피로골절이다 하면 무조건 쉬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좀 최대한 그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아까 말씀드린 탄성력을 이 근육에서 저장을 하는 게 한계치가 되면 뼈가 받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약간 실금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피로골절이에요. 예. 그래서 좀 만약에 뭐 내가 좀 정강이가 좀 자주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이 마일리지를 좀 줄이셔야 돼요.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족저근막염 말 그대로 발바닥 아프신 거. 예, 오래 뛰었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좀 자고 일어났는데 많이 뻐근하더라. 그러면 좀 그럴 수 있고요. 장경인대 증후군이 이게 여기서도 많이 나왔던 무릎 바깥쪽 통증. 러너스니라고 하죠. 여기가 아파. 그래서 요즘에는 마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잡아 당겨져서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좀 어떤 연구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 긴 인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옆에 있는 외측 조직들에 이게 비벼지는 통증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 그대로 내 몸이 수행할 수 있는 저 적응력, 수용력이라고도 해요. 카파시티라고 돼 있는데 저거를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회를 나가셔야 돼서 무리하면 대회를 못 나가고 아픈 경우가 있고, 대회를 나가셨다가 다음 대회를 또 못 나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부하가 내 몸에 적응되는 그 수준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걸 갖고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온 건데 거의 다 이제 무릎, 발목, 뭐 정강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운동을 통틀어서 이 통증을 통틀어서 보면 제가 아마 앞으로 알려드릴 운동들이 좀 개선하실 때 그래도 많은 확률로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거의 다 비슷할 거라.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좀 불편하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코어라고 해요. 코어 들어보셨죠? 예, 코어는 뭐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코어라는 곳이 또 우리 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횡격막이라는 이 원통의 뚜껑이 실린더를 이렇게 눌러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탄탄한 이 원통, 그러니까 이제 튜브가 좀 더 탄탄해진 상태를 만들 거고요. 이 탄탄한 튜브의 형태가 우리가 체중이 닿는 힘을 근육에 전달을 고루 해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깨지면 우리가 코어의 전달, 하중의 전달이 고루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한번 앉으셔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좀 길게 우리가 키 커지듯이 앉아보시고요. 허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허리를 펴는 게 아니라 정수리가 길어진다 생각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을 이렇게 양쪽 옆구리, 이제 앞쪽 옆구리와 옆쪽 옆구리, 여기 하나를 이렇게 짚어주시고요. 이렇게 짚어주시고, 코로 호흡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네 개죠? 네 포인트가 부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들이마셔 볼까요? 그 다음 내쉬고요. 이게 옆에가 부풀어야 돼요. 이게 코어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부풀어도 되는데 옆으로 부푸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요통이든 무릎 통증이든 어떤 고객님이 오셨을 때 이 첫 번째로 확인하는 코어에 있던 어떤 이런 활성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잘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코어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강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중요성,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스포츠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더 진심이거든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일반 분들이 되게 진심이, 예를 들어 골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선수분들은 안 다치는 이유가 보강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따른 역량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강 운동을 많이 하진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부상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탄탄한 차체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